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조건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문이라는 건요, 원하는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꾸어 주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프로그래밍을 배우실 때 조건문도 비교적 앞부분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이 조건문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큰 프로그램도 이 조건문 없이는 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if, 저희가 파이썬에서 나오는 조건문에는 대표적으로 if문이 있는데요. 요번 시간에 이 if문을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그쵸? 물론 if문 쓰는 방법은 쉽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알고 가시면 좋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문은요, 원하는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을 바꾸어 줍니다. 정확히는 그 옆에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그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을 바꾸어 줍니다. 파이썬에서 말하는 참과 거짓은요, true와 false로 나뉘어 있는데요. 파이썬을 제가 실행해서 일단 쉘에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만약에 숫자 10이랑 5랑 이렇게 있으면 얘랑 누가 더 커요? 10이 더 크죠? 그러면 이 참이죠. 그쵸? 참, true 이렇게 나옵니다. 대문자로 true가 나오고요. 그쵸? 반대로 10이 5보다 작은지 하면 false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대문자로 f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제가 지금 방금 이 녹음을 시작한 지 바로 시작해서 뭔가 입이 안 풀리는데 자,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 10이 5보다 큰지 비교하는 거죠. 얘는 비교연산자예요. 얘도 비교연산자. 그쵸? 부등호죠, 부등호. 우리 수학에서 배웠던. 그쵸? 10이 5보다 크면 참이니까 2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10이 5보다 만약에 작으냐? 그럼 작지 않죠. 거짓이니까 폴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true와 false에 따라서 이 if문이라는 것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 지어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 해서 소스 파일로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에 A라는 변수에 10을 넣어 볼까요? 또 B라는 변수에 5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냥 15 이렇게 할까요? 그냥 좀 더 극단적으로 보이도록 if 10이 만약에 5보다 작다면 프린트 뭐라고 할까요? 10이 5보다 작다네요. 거참 뭐 이런 거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if 10이 5보다 크면 프린트 10이 5보다 크다네요.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좀 더 밑에 요거는 참고로 문법을 그냥 써볼게요. if 옆에 조건식 또는 참거짓이 있고요. 만약에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 이렇게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거는 이렇게 들여쓰기 된 부분은 if문 안에 포함된 문장입니다. 이제 여기다 쓸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if 문 안에 포함시키고 싶은 문장은 들여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거. if 문에는 요거 세미콜론이죠. 아이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표시가 나는 것 같은데.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네요. 콜론. 죄송합니다. 콜론. 요거 땡땡. 요 땡땡 표시가 콜론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참거짓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원하는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의 실행을 바꿔줍니다 하는데 이 조건식 자체가 true 또는 false로 나왔잖아요. 아까 그쵸? 10 이렇게 이런 게 결론적으로 true와 false로 연산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에는 false가 오는 거고 여기에는 true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소리예요. 일단은 if문은 옆에 참 거짓에 따라서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이 있고 들여쓰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if문 안에 여러 문장이 포함되고 싶다면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두 번째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 2 위에는 1을 할까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들여쓰기는 탭키 있죠. 탭키 한 번 또는 스페이스바 4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1번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아까 이제 문법 설명한 거였으니까 요거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run 모듈 저장하라네요. 저장하면은 파이썬 연습 코드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연습 조건문 연습 if if지만 그래도 if 문 그냥 하겠습니다. 10보다 크다네요. 이렇게 출력이 되죠. 당연하죠. 그쵸? 여기서 if 10이 만약에 5보다 작은지 비교를 해서 만약에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럼 얘는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요 if문 안에. 또 if 10이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게 true죠? true니까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if문은 옆에 참, 거짓, 아니, 여기선 거짓이죠. 거짓, 참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if문 안에 포함되는 문장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기 콜론은 빼먹지 마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 들여쓰기를 이렇게 빼볼까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프린트 이렇게 헬로 뭐가 없으니까 그죠? run 모듈 그쵸? 10이 5보다 작다네요. 10이 5보다 크다네요. 두 개가 다 출력이 됐죠. 왜? 이 프린트 10이 5보다 작다네요는 이 if문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들여쓰기가 안 돼 있잖아요. 얘는 그냥 프린트되는 실행하는 문장인 거고 여기에서 10이 5보다 크다네요. 이거는 요 if문 안에 포함된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으로 넣어 볼까요? 그래서 실행 하면은 10이 5보다 크다네요 해서 요 문장은 요 if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한번 넣어 볼까요? 다르게 1로 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참이죠. 참이니까 얘도 실행, 또 얘도 얘는 또 1로 바꿔볼까요? 얘도? 아이고. 1로 바꾸면은 1이 5보다 크지 않죠. 그럼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말이 자꾸 꼬이네요. 이렇게 10이 5보다 작다네요. 이게 출력이 되네요. 그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10이 5보다 작다네요가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 헬로도 출력이 됐고요. 이렇게 if문은 옆에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이 들여쓰기 된 문장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조건문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A는 10 이렇게 하고 B는 20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어렵게 해볼까? A는 input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int A 또 B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받고요. 밖에 공사가 한창이라 삑삑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A라는 변수의 정수와 B라는 변수의 정수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if 해갖고 A가 B보다 크다면 어떻게 할까요? 프린트 A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할까요? if A, B
프린트 B, 아니, 통일성을 위해서 A가 B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행을 해볼까요? 이것도 일단 입력을 받아야겠죠? 아이고, 여기에서 이제 A 값을 입력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죠? 왜? 여기서 인풋이 첫 번째 줄에 인풋이 실행되는 거니까 인풋은 입력을 받아야지 되죠? 10 하고 두 번째 인풋 B에다 저장할 거죠. 여기는 뭐 할까요? 11 할게요. 그러면은 A에는 10, B에는 11이 되죠. 그러면은 A가 B보다 작아요. 이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렇게 if문이라는 것은 옆에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if문 안에 포함되는 것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하는 거고요. 들여쓰기. 그쵸?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또 이건 지우고 항상 많이 처음에 배우는 문제지만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뭘로 할까요? 짝수 홀수 할까요? 짝수 홀수를 구분해주는 프로그램 하겠습니다. 짝수 홀수를 구분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구분만 하면 뭔가 그런 것 같지만 좀 더 정확히 구분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프린트해주는 프로그램.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문제 그대로 정말 코드를 차시면 돼요.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먼저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프린트 하겠습니다.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러고서 num이라는 변수에다가 input 이렇게 하고 num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자료형을 이렇게 정수형으로 변환시켜 주는 게 귀찮으시겠지만 적응되면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귀찮아도 뭐 네, 이 정도면 양호해요.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은 정수 하나를 입력받았습니다. 그렇죠. 짝수 홀수를 구분해야 되겠죠. 짝수 홀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짝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수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숫자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연산자죠.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어떻게 해요? 프린트 짝수죠. 짝수. 한글로 바꾸기 귀찮아서 if 또 num 어떠한 숫자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과 같다면 프린트 어떻게 할까요? 홀수. 이렇게 뭔가 보기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되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또는 0이 아니었을 때 그건 홀수죠. 뭐 아무튼 똑같은 얘기니까 실행.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제가 4 짝수 이렇게 뜨네요. 깜짝이야. 한글로 그냥 칠 걸 그랬죠. 짝수 저거는. 아무튼 다시 실행. 정수를 입력하세요. 3 해볼까요? 홀수 그쵸? 이번에 큰 숫자. 115 홀수 다 되죠? 이 퍼센트라는 건요. 나머지 연산이에요. 앞에 값을 2로 나머지 연산해라. 이거죠. 또 이런 경우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는 보세요. 이걸 복사해서 파일에 new 파일 정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3의 배수를 구분해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 하면은 3의 배수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은 3의 배수
여기다가 짝수가 아니고 3의 배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 또는 2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도 느낌표 는 하면은 뭐예요? 이 느낌표 는은 다른지 비교하는 겁니다. 만약에 3으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한번 실행. 이거는 뭘로 할까요? 배수 할까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뭐 아무 큰 숫자. 3의 배수가 아니래요. 478은 3의 배수가 아니래요.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3의 배수 뭘로 할까요? 999 할까요? 3의 배수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if문이라는 건요, 이 옆에 조건이 참이면 이 들여쓰기 된 부분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면 어떻게 돼요? 건너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아까 홀짝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절에서 if문이라는 걸 봤고요. 이제 if else라는 걸 보겠습니다. 요 if else 문은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 참일 때 실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들을 나누어서 실행할 문장들을 나누어서 실행합니다. if else문은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여기다 뭔가 콤마를 넣고 싶은데 문법이 안 맞네요.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들을 나누어서 실행합니다. 거짓일 때도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에 이걸로 그대로 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라면 홀수겠죠? 그쵸? 0이 아니라면 홀수겠죠? 잠시만요. 아까 그 메모장. 그러면은 얘도 문법을 여기다가 써볼게요. 일단 여기 if도 if 옆에 조건식이 있고 이렇게 땡땡하고 스페이스바 네칸 참일 때 실행할 문장 이렇게 되겠죠. if else는 뭐예요? if 조건식 땡땡하고 들여쓰기 네칸 참일 때 실행할 문장 똑같죠. 근데 여기에 else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 false일 때 이 조건식이 false일 때 실행할 문장은 여기가 됩니다. 참일 때는 여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참일 때는 이 부분, 거짓일 때는 else 부분. 여러분들이 종종 문제를 많이 푸시다가 else 옆에도 조건을 쓰실 때가 있는데 그럼 에러가 나게 되겠죠? 왜? 이 else의 조건은 뭐예요? 사실 얘죠. 얘가 참일 때는 이거, 얘가 거짓일 때는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else 옆에는 이게 왜 자꾸 else 옆에는 조건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시고 아까 홀짝 어디 갔죠? 홀짝 네. 만약에 참일 때 어떠한 숫자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이건 뭐예요? 짝수죠. 근데 만약에 짝수 아니면 뭐예요? 그냥 무조건 홀수죠. 그럴 때는 그냥 else 써도 괜찮다. 괜찮다가 아니고 이건 자기 선택이죠. 자기 선택이니까 이 else는 뭐예요? 위에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이 else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else도 들여쓰기 된 부분 여러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 문장을 넣어볼까요? 프린트 한글로 해볼게요. 이번엔 짝수
여기도 프린트 홀수 이렇게 두 문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세 문장, 네 문장 상관없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확인 정수를 입력하세요. 짝수, 짝수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짝수, 짝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if문이라는 건 아까 뭐였죠? 조건이 참일 때 문장 실행, 그렇지 않으면은 건너뛰는 거였고요. if else라는 건요,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을 이렇게 각각 나눠준 겁니다. 이거를 if 두 번 써도 되고요. if else 이렇게 써도 되는데 if else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뭐 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주로 보시면 이 둘 중에 여기 참일 때 실행한 문장들이랑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들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겠죠. 그쵸? 얘도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겠죠. 그쵸? 따라서 여기 정리해 볼게요. SF는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참일 때 실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은 절대 같이 나올 수가 없죠. 같이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참 또는 거짓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다 주석으로 할까요? 뭔가 분류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나이가 20살 이상이면 영화 관람 가능합니다. 출력. 그쵸? 근데 만약에 20살이 아니면 영화 관람 불가. 그런데 만약 보호자 엄마랑 있으면 됩니다. 가능? 이렇게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프린트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엄마랑 있으면 가능? 이거 조금 이상하니까. 이거 뭐, 제가 그냥 일단 한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나이, age라는 변수를 만들까요?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인풋 받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20살이 아니면 영화 관람 불가인데, 만약에 17살, 10살이면 엄마랑 있으면은 관람 가능. 이렇게 할까요? 이게 좀 더 우리가 배우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제가 해서 후회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이를 입력받아서 20살 이상이면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를 출력하는 거고요. 20살이 아니면 영화 관람이 불가해요. 근데 만약에 또 20살이 아닌데 그래도 17살 이상이면 영화 관람이 엄마랑 보세요.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무튼 if 해갖고 이거를 정수로 바꿔줘야 되죠. int age 하고 나서 if 해갖고 age가 20보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20살 이상이면 프린트 영화 관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 else 불가능인데 프린트 영화를 못 봐요. 이렇게 할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럼 나이를 입력하세요. 뭐 22살 영화 관람 가능합니다.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잠시만요. 이거 켜놓고. 영화 관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실행. 이번에는 19살 해볼까요? 영화를 못 봐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19살인데 그래도 15으로 할게요. 15. 15살 이상, 중요한 거 아니지만 15살 이상이면 엄마랑 보세요. 엄마랑 보면 가능 이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20살이 아닌 경우죠. 일로 들어와서 if 해갖고 age가 만약에 15살 이상이면 프린트 엄마랑 보세요. 이 말이 좀 웃기네. 하고 그렇지도 않아. 15살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못 봐요. 하고 여기다가 들여쓰기로 집어넣었죠. 여기서 보시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일단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받고 20살 이상인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20살 이상이면은 영화 관람 가능합니다를 출력하고 else 부분은 거짓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나가서 뭐 프린트 하나 해줄게요. 그냥 땡큐 한국말로 쓰려고 했습니다. 땡큐 그냥 하나 넣을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20살 이상이면은 얘가 실행되고 else 부분 그냥 건너뛰고 나가는 거 땡큐 출력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9살이야. 19살이면은 이게 거짓이니까 else 부분으로 갈 테고요. else 부분은 이 전체가 통이죠. else 부분으로 들어와서 age는 15보다 크냐? 크죠. 19살이라면. 그럼 엄마랑 보세요.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나와서 또 땡큐입니다. 여기서 얘가 만약에 19살이면 여기서 참이니까 또 else는 안 들어가도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23살. 영화 관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는 19살. 엄마랑 보세요. 땡큐. 이번에는 12살 해볼까요? 12살. 영화를 못 봐요. 땡큐.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여러분 이렇게 if문 안에도 또 if문 들어갈 수 있고 else 안에도 또 if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벌써부터 보기가 짜증이 나고 짜증까지는 아닌데 그냥 헷갈리죠 사실.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어떠한 관련된 조건에 따라서 문장의 실행을 이제 바꾸고 싶은데 벌써 복잡해져서 요럴 때 쓰는 게 바로 어떤 거다? 여러분 이제 elif라는 게 나와요. 이걸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프린트 나이를 입력하세요. 똑같이 그러고서 age라는 변수에다가 int 한꺼번에 해볼까요? 아니야. 우리는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age int age 이렇게 int 써붙이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보충 영상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if 해서 age가 만약에 20 이상이면 프린트 그냥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는 elif라는 게 있어요. elif는 위에 게 거짓일 때 else if를 줄여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else if 여기 보시면 else 들어가서 또 조건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합쳐서 그냥 elif 해서 age 자, 몇 살이었죠? 15살. 그래도 15살보다 이상이면 프린트 엄마랑 else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럼 else 옆에는 마찬가지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왜? else라는 거는 위에 조건들이 전부 다 거짓일 때 그냥 디폴트로 실행되는 문장이겠죠. 못 봐요. 여로 됐지만 아무튼 이렇게 됐죠. elif는 보시면 이 위에 게 먼저 참인지 거짓인지를 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고요. 만약에 참이라면 가능합니다를 실행을 하고요. 이 문장을 실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EL, S가 붙은 부분들은 전부 다 건너뛰고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가 거짓이야. 그렇다면 else if, elif, age가 15보다 크냐? 그렇다면 엄마랑 바라를 출력하고 나가는 거고요. 위에 게 다 거짓들이야. 그러면은 마지막에 못 봐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조건 하나 더 넣을까요? 그래서 근데 10살보다 커. 조금 이게 너무 지금 뭔가 프로그램이 뭔가 지금 뭔가 좀 여러분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냥 저는 엘리프를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10살 이상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엄마랑 또 누구랑 보면 되지? 또 한 명 더 조건을 좀 더 어렵게 엄마랑도 봐야 되고 할머니라고 할까요? 할아버지랑 할까요? 뭐 이런 걸로 고민해. 아빠랑 뭐 이렇게 할까요? 아빠랑 다 같이 봐야 해요. 이런 걸로 고민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왼쪽에 여러분 요 부분보다 요 부분이 조금 더 보기 편하죠. 그쵸? 엘리프가 조금 더 보기 편하기 때문에 엘리프를 사용하는 거고요. 얘도 실행을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엄마가 많이 나왔으니까 엄마 여기서 나이를 입력하세요. 25 당연히 가능하죠. 다시 또 얘 실행 아이고 런 모듈 이번에는 19살 19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참이죠. 엄마랑 여기 보는 겁니다. 또 실행 이번에는 12살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봐야 돼요. 또 이번에 몇 살 할까요? 7살 못 봐요. 못 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프가 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엘리프문들은 여기서는 지금 4개가 있는데 실행되는 문장들이 프린트가 4개가 있는데 무조건 마찬가지로 else랑 아까 if else처럼 이 중에서 하나만 실행이 되죠. 실행이 되죠. 그쵸? 여러분 if문을 여러 개 많이 써도 되는데요. 그렇게 쓰실 분들은 그렇게 쓰셔도 되고 엘리프를 쓰셔도 되는데 다 그거는 그때그때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 엘리프를 쓰는 것 중에 뭐 장점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 뭐 장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엘리프를 쓰는 것 중에 속이 편한 기능은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만 실행이 된다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조건문에서 쓰는 if문이랑 if else문이랑 if, elif, else 이렇게 됐습니다. if, elif, else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요. 얘는 뭐냐면 먼저 if 문의 조건을 보고 거짓일 때 또 다른 조건을 만들려고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그쵸? 여기도 문법을 쓰면 if 조건식 참일 때 이건 조건식 1 이렇게 해야겠네요. 실행할 문장 if 조건식 2 조건식 1이 거짓이고 조건식 2가 참일 때 실행할 문장입니다. 점점점 만들어주고 else는 위의 조건들이 전부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 일부러 PPT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이 메모장에다 계속 쓰는 거예요. PPT로 보면은 보세요. PPT로 보면은 똑같이 설명해서 깔끔하긴 하겠는데 뭔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그렇죠?
강의하기는, 수업하기는 그게 더 편한데, 그래도 아무튼 제가 지금 약간 순간 멍 때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이 조건문에서 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요. 혹시라도 또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아니면은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에러가 자꾸 나는 경우에는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